자, 그럼 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전기회로, 그 다음 내년에 전자회로 배울 거잖아요. 그죠? 예, 전기회로, 전자회로, 어, 전자기학. 이게 예전에는 삼전, 뭐 이렇게, 세계,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물론 공업사학이 이제 다른 통신이나 내용도 많이 배우지만, 신호와 시스템, 요즘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도 선형대수 부분 잘 해놓으면 머신러닝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버전스 J는 0이다. 라는 게 전기열에서 키리호프의 커런트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인테그랄에 그 라인 인테그랄 E 벡터의 도트의 DL은 0 하는 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컨설버티브 폴스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E에 DL 해서 는 0, 이게 전압법칙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too extensive 이제 됐는데 이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그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매질이 1번 매질이 유전율이 4입니다. 입실론 1이 4의 매질이고 밑에가 입실론 2가 R2가 3입니다. 이게 R1이고 요 방향이 G입니다. 이 방향이 G. G 방향이고 X 방향과 X, Y 방향이 탄젠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E2가 G가 0보다 적은 경우라 표현되는데 이 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OAX 마이너스 2AY 더하기 3AG의 킬로볼트 퍼 메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가 탄젠셜 성분이구나. 이의 원의 t구나. 얘가 이의 원의 노멀 성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보면, 이의 2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탄젠셜 성분은 같죠, 여러분? 같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 똑같아. OA, X에 마이너스 2AY는 같다, 그냥. 노멀 성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유전율을 곱을 한 이 필드의 노멀 성분이 컨티뉴스 한 거죠. 지금 표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요. 그럼 여기서 입실론 1의 2의 1의 n과 입실론 2의 2의 1, 2n이니까 입실론 1이 얘가 4고요. 얘가 입실론 2가 입실론 제로는 약분했습니다. 3입니다. 그래서 2의 1n은 2의 2n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2의 1n이 3이니까 2의 1n이 3이니까 여기 3이죠. 그죠? 3이니까 3을 넣으면 약분하면 바로 그냥 4H가 킬로볼트 퍼 메타가 그냥 E2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질이 위아래 달라졌는데 위에 딱 줬는데 이게 딱 나온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각이 어떻게 되느냐. 인터페이스와 이루는 각이죠. 잘 봐야 되는데 문제가 인터페이스와 이루는 각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다 각을 할 때는 법산 벡터 방향으로 세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해서 탄젠트 세타 원이 이제 세타 원이 여기 보면 탄젠셜 E의 1T에다가 E의 1N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졌습니다. E의 탄젠 성분의 분의 E의 노멀 성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각이 지금 뭐냐면 인터페이스 각이니까 이게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알파 각이시죠? 1, 1이고 1이니까 인터페이스 이루는 각은 알파 1이라 그러면 이제 반대겠죠. 그죠? 반대니까 2의 1n과 2의 1t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어, 요 표면에 법선 벡터가 보통은 그 인터페이스의 방향인데, 얘 인터페이스 방향, 요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 각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각의 크기잖아요. 그죠? 크기니까, 여기서 이제 딱 나오죠. 뭐냐면 크기니까, 탄젠 성분하고 노멀 성분인데, 노멀 성분분의 이거니까,
세타 1은, 탄젠트 세타 1은, 탄젠트 알파 1은, 1n 노멀은 3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성분은 5하고 2니까 5, 25, 4니까 루트 29다. 가 되겠습니다. 루트 29가 되고, 밑에는 탄젠트 알파 2, 요래 돼 있으니까 이각과의 각입니다. 알파 2니까. 노멀 성분이 4고, 4분의 5, 루트 29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 탄젠트 알파 1이 대략 36.6도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 계산할 때 라디안하고 180도 계산하는 거 잘 알죠? 그죠? 라디안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를 해서 대략 이렇게 되고, 알파2는, 아니, 알파1이 잘못 썼네요. 계산을 해보면 알파1이 대략 29.1도고요. 그 다음에 알파2가 36.6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알파2가 각이 더 크네요. 커서 이제 여기와 이 각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에너지 덴시티다. 에너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보스 다일렉트릭에 대해 있는데 주울 퍼 메타 함수됐을 때 에너지 덴시티는 여러분 그 지난번 일렉트릭 필드는 2분의 입실론 1의 E 1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실론 1의 E1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크기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이제 그리고 E2는 2분의 입실론 2의 2의 제곱이다라고 표현되니까 그 입실론 1은 여기서 4, 여기는 3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곱을 해야 되잖아요.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 입실론 제로, 요거는 입실론 1R 곱하기 입실론 제로니까요. 입실론 2 R 곱하기 입실론 제로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 나누기 36파이가 되고요. 는 곱하기 이 원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다 더하면 되죠. 루트 해서 25, 4, 9가 되고요. 곱하기 아래는 루트에 요거의 제곱이고 밑에는 25, 4 더하기 16의 의 제곱이다. 인 거죠. 그래서 밑에 그래서 어, 계산해 보면 요 위에는 672 마이크로 줄퍼 메타 삼성 이 정도 나오고요. 밑에는 597 마이크로 줄퍼 메타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니까 밑에 이제 이 큐브 2cm 아래에 있는 이제 한 길이당 2m 3,4, 마이너스 5니까 그거만 봐도 이거는 2번 영역이구나. 왜냐면 g가 0보다 적으니까요. 2번 영역에서의 큐브 이렇게 단위 길이가 2m, 2m, 2m니까 2니까 단위 부피당 그 에너지 밀도 여기에다가 곱하기 2m, 2m, 2m를 곱을 하면 되는 거죠. 같으니까 예를 들어 2, 4, 8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8을 해주면 이 값이 4.776 나노줄 정도 된다. 0.8, 8 맞죠? 그죠? 이 계산을 해보면, 미리 줄 정도에 4.776 미리 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보면, 이게, 여기서 알 거는 그냥 그 밑에는 이전에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요. 첫 번째 1, 2번이 중요합니다. 그쵸? 중요하고.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영어 시간을 생각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깨는 김에 소리 내서 크게 시작.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번. 시작.
머리에 들어옵니까? 자, 그 상황에 들어옵니까? 보면 y가 0보다 적은 곳은 완벽히 도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해서 여기가 y가 0보다 적은 곳을 컨덕터라 표현을 하고요. 어, 완벽히 도체니까 이들 표현을 시그마가 무한대로 간다 표현하거든요. 전기전 노조가 무한대로 가는 퍼펙트 컨덕터다. 컨덕터 표현하고요. y가 0보다 큰 경우는 다이렉트릭입니다. y가 0보다 큰 경우는 다이렉트릭입니다. 인데 입실론 미디엄이 1R이 2입니다. 상대 유전율이 2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차지가 2 나노쿨롬 퍼 메터 제곱이니까 여기 차지가 여기에 플러스 도체 끝에 이렇게 플러스 차지가 표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냐면 도 S가 2 나노쿨롬 퍼 메타 제곱입니다. 이때 E와 D를 구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3-2는 얘가 Y가 0보다 적죠? 그죠? 3, 마이너스 2, 2는 그림을 딱 보면 Y가 0보다 적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컨덕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컨덕터 속에 있을 때에는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완벽한 도체 속에 있으면 전기장이 얼마라 그랬죠? 100만이라 그랬죠? 0이죠. 한번 다 던져봤는데 여러분 안 넘어오네요. 예. 0입니다. 그게 뭐냐면 1A번은 계산 안 해도 얘는 E는 0이고 그다음에 D도 당연하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번을 보면 이 마이너스 4,1 오니까 이거는 Y가 0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는 다이렉트릭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컨덕터에서 잘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기장 성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표면에서 나오는 쪽은 탄재 성분을 얻고 노멀 성분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B의 노멀 성분이 뭐냐면 로 S입니다. 교화절 보면 여기에서는 B의 노멀 성분이니까 교화절 보면 노멀 성분이 어, 로 S니까 2 나노쿨롬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쿨롬 퍼 메타 제곱이고요. 이게 이제 입실론 1에 R에 입실론 0에 2에 1번 노멀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노멀 성분은 이 원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에 곱하기 유전율을 나눠주면 유전율 2라 그래서 2분의 1에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36파이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성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 마이너스 9성 약분이 되고요. 이 약분이 되고 36파이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그죠? 볼트 퍼 메타가 되고 이제 뒤에는 그냥 그대로 이걸 곱을해서 이제 2 곱하기 10 마이너스 9성 쿨롬 퍼 메타 제곱 단위를 반드시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칠 때도 그렇고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5.1번도 한쪽은 컨덕터 한쪽은 다이렉트릭일 때 쉽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 나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것도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다이렉트릭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죠? 폴라리제이션 P 이로 나오는데 거기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좀 덜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제 문제를 한 개 덜 돌아가서 예제 문제를 이걸 한 지난 풀 때 이걸 풀었었거든요. 이걸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에 세워진 평판 축전지 속에 10kV 퍼 메타의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요 간격 1.5mm인데, 이 플레이트에 있는 차지 덴시티가 얼마냐, 그리고
폴라리티 차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요 평행판 축전지니까 이렇게 평행판 축전지로 하고 폴리스타이렌이 사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극이 있고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할 때 요 표면 차지가 로 S에 이렇게 쿨롬 퍼 메타 적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 계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입실론 제로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이렇게 전기장 있다 그랬었고요. 전기장 E가 주어지면 이게 폴라리제이션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P 벡터라는 것은 얘기할 때 입실론 제로에 1 플러스 1, 입실론 제로, 제로에 입실론 R에 마이너스 1에 E 필드다 해서 E 필드가 주어지면 P 필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P를 구할 수 있었고, 이게, surface density는 P에다가 그 찾고 있는 AN, 우리 surface, 요걸 잡을 때, 요 다이렉틱을 잡는 요 표면에 대한, 표면의 법선 벡터로 해서 계산했었는데요. 요게 조금 여러분 딱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예제 5.7번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요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본다 생각하고 보면요. 자, 문제를 소리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5.7? 네. 소리에서 시작. 자, 이 문제는 빨리 풀기보다 우리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가 머리에 확 들어오는 사람 들어봐요, 한번. 아니면 잘 안 들어온다 사람 들어봐요, 솔직하게. 예, 몰라도 좋으니까 딱 문제 봐서는 뭘 묻는 건 잘 모르겠다. 사람 들어봐요. 잘 모르겠다. 잘 알겠다. 어, 자, 여기 보면, 그, 일단은 다이렉트릭 스피어라 돼 있으니까, 전체 공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탱탱볼인가요? 이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탁 던지면 고무공인데 팍팍 치는 거 뭐죠? 이름 뭐라 그러니, 그게? 탱탱볼 맞아요? 예. 그 탱탱볼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게 공지 봉 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율이 5.7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반경이 10cm다. 반경 10cm, 저거 크다, 그죠? 머릿속 생각을 합니다. 그 탱탱볼 커다란 10cm, 반경이 10cm니까 이만한 공기 떠 있다 생각해 봅시다. 떠 있는데, 그 표면에, 여기 공에, 표면에 뭐가 있냐면, 이 피코 쿨롬을 딱 올려놨거든요. 보면, 이 공이 있는데, 여기에, 어, 센터구나. 센터, 중심에다가 이 피코 콜롬의 차지를 놔두고, 요게 직경이 10cm니까 0.1m입니다. 0.1m. 돼 있어서, 이 탱탱볼인데 중간에 뭔가 차지를 하나 딱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 제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요 유전체가 있고 중간에 차지가 있을 때 D 필드하고 E 필드 구하는 거 했었죠, 여러분. 그죠? 이걸 보면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이제, D 필드는 이 시메트리가 이 피코 콜롬이 중심이 아니라 삐딱하게 있으면, 잘 풀기 어려울 텐데, 당장 풀기 어려울 텐데, 딱 중심에 있으니까, 계산을, 이게 중심으로부터 구면좌표 계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DS가 이 안에 들어있는 차지 Q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는 위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반경의 R이다 하면 D의 R이 여기 이제 S가 요 표면적에다가 4파이 R 제곱이 요 표면적입니다. 요 9. 반경 R 위치에서의 요 서피스 쭉 둘러싼 서피스 에리어가 4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게 레디얼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요 값이
이 값을 전체 둘러싸고 있는 S의 값입니다. 요 속에 들어있는 게 2피코쿨롬이니까 이게 2 곱하기 10의 만 12성 쿨롬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쓸 수 있습니다. 자, 쿨롬이다. 그래서 D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D는 사실은 입실론 R의 이제 E의 R입니다. 그냥 레디얼 방향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R은 이 벡터는 AR 방향인데 입실론 R분의 입실론 R이 5.7이잖아요. 그죠? 5.7 분의 2고 곱하기 36파이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성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12성의 AR 방향이다라고 나옵니다. 볼트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차지를 갖다 놓고 도면 좌표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주위의 전기장을 구하는 한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필드가 적절한 위치에 지금 표현이 됐죠, 지금. 자, 이 필드가 주어졌으면, 자, 여러분 보면, 이 필드가 주어졌으면,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뭐냐면, D 필드는 입실론 제로의 E 필드의 여기 폴라리제이션 P다. 라고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의 E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서피스에 생긴 서피스 덴시티입니다. 폴라리제이션 차지의 서피스 덴시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이 그림이 플러스가 됐으면 요 바로 근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피코 쿨럼이 있으면 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유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기장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는 방향이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유전체 정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일렉트릭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정리 일어나면서 흐르진 않으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답을 안 나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표면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제일 끝에 표면에 뭐가 남습니까? 표면에 보면 플러스가 쫙 보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속에 플러스를 놓으니까 옆에 다이렉트릭이라서 실제 이 차지가 컨덕터로 옮겨가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정렬이 일어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표면이 플러스 쫙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차지 덴시티를 구하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련체 하면.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러면 표면은 P하고 여기서 P, 최고 표면이 P하고 여기에서 A, 요 표면이 나가는 방향이 AN, R입니다. 요 값이 바로 시그마,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폴라리제이션은 바운드 차지 서피스 콜롬 퍼 메타 제곱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볼륨 차지 덴시티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였고요. 지금 경우는 이 P에다가 이 표면에 나가는 방향의 서피스 에리어 벡터를 곱을 해서 이게 표면에 이렇게 생긴 것처럼 된다는 거니까 결국 P, 폴라리제이션 P 벡터를 구하면 이 필드로부터 P를 구하면 그 P로부터 내가 관심이 있는 표면 면적 곡선 벡터를 이렇게 딱 내조치하면 그 표면에 생긴 겉보기 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를 구하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걸 보면 P는 여기서 넘겨보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마이너스 1에 2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서피스 차지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서피스 차지는 P에다가 AR입니다. 이 표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P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입실론 제로에 이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에 입실론 R 마이너스 1이 지금 입실론 R이 여기에서 5.7이니까
4.7이겠죠? 4.7에다가 이 필드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5.7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에 36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AR인데 이 AR 내조차는 1이 되죠. 그래서 로 PS 콜롬 퍼 메타 제곱에 플러스 차지가 요만큼 요만큼의 차지가 표면에 쫙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계산하면 이게 13.12 피코 콜롬 퍼 메타 제곱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가 있을 때 표면의 힘이 표면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차지다라는 거를 제가 유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시험 칠 때 여러 유전체가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더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문제는 차지 마이너스 4쿨 피코쿨롬을 표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마이너스 4 피코쿨롬 표면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속에 2피코쿨롬이고 이 표면에 4피코쿨롬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4피코쿨롬은 여러분 생각에 갖다 붙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딱 붙어버리겠죠. 플러스 인력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유전체가 바깥에 있으면 먼지가 많이 묻죠. 가만히 도 먼지가 붙잖아요. 그죠? 그 먼지가 붙는 힘은 바로 차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 작용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건데 이게 힘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힘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의 힘이란 것은 Q입니다. 그죠? 그 차지에다가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피코쿨롬의 힘은 인력이다. 자, 그러고 이 필드가 이미 구했죠? 요걸 구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 필드입니다. 구했으니까 힘은 Q이니까 여기다가 곱을 하면 그냥 F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곱하기 얘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곱하기 이 필드를 곱을 하면 얘가 뉴턴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힘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소리 내서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다 읽어요. 예. 자, 보면, 힘을 구하라잖아요. 그죠? 힘을 구하는데, 패러렐 플레이 카패시터 평행판 축전입니다. 그리고 땡깁니다. 땡기거든요. 땡기는데, 이제, 이거를 프레셔, 이제 압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힘에다가 이제 면적을 나누는 게 압력이잖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거는 뭐 크게 계산할 건 없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한 축전지를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필드는 위하고 아래가 이제 했을 때 이런 밑에가 여기 정기장이 2 입실론 분의 로 S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힘을 이제 보면요. 이 필드가 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크기가 같은 값으로 2 입실론 분의 로 S인데 이거 100큐음이니까 프리 스페이스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지 양은 얼마냐? 이 차지 양은 표면에 차지가 로 S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콜롬 퍼 메타 제곱의 차지가 지금 커패시티에 있으니까 힘이란 것은 이 커패시티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진 차지에다가 Q에다가 얘가 느끼는 전기장 E를 곱을 하면 됩니다. 그냥 F는 Q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Q는 로 S의 면적 S를 곱을 한 게 요 Q입니다.
그죠? 생방 축전지가 단위 면적당 40Q. 그래 돼 있으니까, 로 S에다가 S를 곱을 한 거고, 이 필드는, 여러분 가우스 법칙에 따라 쉽게 계산하면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니까 2 입실론, 입실론으로 표현할게 그냥 여기 전체로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진공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입실론 분의, 로 S다. 이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결국 이 힘에 의해서 해만 축전지 서로 당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생각해보면 해만 축전지에 전하를 좀 많이 넣으면 많이 당기겠죠? 그죠? 세게 당길 겁니다. 근데 이제 압력이란 것은 프레셔. 압력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힘에다가 단위 면적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S에다가 S분의 F인데 이거는 이제 S 넘기면 바로 이 입실론 분의 로 S의 제곱이다. 라는 게 딱 나오죠. 그럼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다. 라는 관계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이에 힘이 얼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습 문제 푸는 거를 시험 치기 전에 또 어,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꼭 점수를 떠나서 전자기를 잘 이해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는 생각보다 이해를 잘해야겠다. 잘 풀어봐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하면 좋겠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저게 여러분 배운 게 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 폴로 법칙에 따라 다 무식하게 다 접근하면 됩니다. 그죠? 다 더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에 따라 시메트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필드를 로에스로부터 계산할 때, 그러니까 표면 차지로부터 전기장을 구할 때 우리가 계산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유전체가 있을 때, 유전체는 곧 절연체니까 절연체가 있을 때, 도체가 있을 때, 이 계면에 대해서 바뀌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제 이거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어, 자, 이제 경계 조건까지 했는데, 그 생각해보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버전스의 B가 우리가, 어, 로의 V다라는 걸 이제 볼륨 차이 덴시티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메타 삼성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D는 여러분 입실론 유전율에다가 이 필드를 곱을 한 거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필드는 지금까지 이 필드를 주로 했죠. 그죠, 여러분? 차지로 이 필드 했는데, 앞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 필드를 거리에 대한 경로를 곱을 한 게 포텐셜 디퍼런스, 볼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트, 이란 거는, 이런 그레디언트의 V다라는 걸 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이폴의 영향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의 모든 기호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차지 못겠다. 차지를 뭐 1피코쿨럼 놔뒀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왔는데, 이, 갖다 대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뭐였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와서 딱 갖다 대면 몇 볼트 테스터기 가져왔었죠, 여러분. 그러면, 10볼트네, 1.5볼트네, 5볼트네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테스트 가면 보면, 전기회로 실험실이나 그쪽에 실험실 가서 볼트하고 커런트는 있는데, 전압 전류는 있는데, 그 실험 장치에 1피코쿨롬 재고 1쿨롬 재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 봐도 없죠? 그렇지 않던가요? 딱 보면 실험실 갔을 때 지금 실컷 1쿨롬이 있다. 그리고 힘이 얼마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잖아요. 그죠? 구했는데 여러분 실험실에 당장 가면 이게 1쿨롬, 뭐 1마이크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거 말고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차지로 말고 내가 테스트기로 전압을 알고 있다. 여기 0V, 여기 0V, 여기 100V네. 이거 다 찍었을 때 이 사이에 전기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든다, 사람들은. 관심이 생긴다. 조금이라도 생긴다. 요만큼 들어줄래요, 성의상. 예. 그, 자, 보면, 제가 전압을 주면, 전압 주고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거 좀 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 반도체를 또 배우면, 삼성전자 반도체 이렇게 소스 드레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또 소스 드레인, 뭐 전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두이노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런 트랜지스터나 다이ode 갖다 넣고 0V, 3.3V, 뭐, 암페어 얘기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 그 피스파이스 돌릴 때에도 그 회로에서 노드의 전압과 노드 흘러가는 전류 다 구하잖아요. 그죠? 시험을 돌리죠. 그러면 이제 전압을 딱 주어지면 그 소의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트랜지스터로 잘 만든 트랜지스터인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들죠,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휴대폰 만드는 데서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휴대폰을 여러분 이렇게 다 들고 있다는 그때 다 들고 있는데 이걸로 전화 받잖아요, 이게. 전화 걸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통해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이게? 이게 컨덕터가 쪽에 들어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안테나가 들어있어서 얘 안테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전류를 막 흘리는 거예요. 위로 늘 흘렸다, 아래 흘렸다 막 흘려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곧 일렉트릭 필드가 위아래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이 공간을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니까 이 공간에 사실은 전기장 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자에 있어서 이제 이 관심이 뭐냐면 이제 이 전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얘로 이제 내가 알 수 없을까라고 해서 여러분 제 첫 번째 숙제인가 냈던 기억납니까? 두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에서 이 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는 의미를 한번 계산해 보라.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교재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했을 때 제가 원했던 답은 뭐냐면 2차원인 경우는 어느 한 점에서 내가 이 위치의 전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위치 전압을 알고 싶은데 라플라시안 V를 유도해 보면 의미가 뭐냐면 2차원일 때는 이렇게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가까운 네 점을 합한 전압 V1, V2, V3, V4가 있으면 얘의 4분의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V4가 요 중심에 있는 V다. 라는 게 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는 거를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식은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점의 전압은 주위 전압의 평균이다. 그게 바로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일 때는 주위에 네 군데만 알면 중심을 아는 거고 3차원일 때는 몇 개냐면 6개겠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이래야겠죠. 2차원일 때는 앞, 뒤, 왼쪽, 오른쪽의 전압을 알면 내가 안다. 라는 거죠. 이거 게임 있죠, 여러분, 게임. 여러분 그 게임 안 했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윈도우의 기본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탁 누르면 숫자가 당독합니다. 1 당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누르면 2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었죠, 여러분? 지뢰찾기였죠. 그러니까 주위에 지뢰가 몇 개 있는가 찾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국 라플라시안 V는 0 하는 게 제가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면 수학이긴 하지만 걔 의미는 주위 평균값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피로스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이 껍데기가 있는데 금속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금속 껍데기인데 이렇게 위에는 100V로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뚜껑은 100V로 딱 해놓고
100V 해놓고 밑에는 그라운드를 해놨습니다. 냄비를 생각하면 냄비. 냄비인데 여기에 약간 띄워놓고 이런 위에는 100V 딱 넣고 껍질이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라운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속에 지금까지 전기장 구할 때 보면 차지가 얼마 있다 쿨롬 법칙, 차지가 얼마 있는데 대칭성에 따라서 가우스 법칙 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포텐셜밖에 안 주어졌죠. 여러분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바로 재면 되니까. 아니 그라운드네 디포트는. 또 요 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알고 싶지 않나요? 알고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대충 내가 풀 수 있지 하면서, 이거는 라플라시안 V는 0이냐. 시간 딱 이래 쓰고, 이제 철학은, 수식은 이딱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점의 전압을 구할 때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위의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 값은 주위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주위라 했는데 이 점은 주위가 다 모른다 이렇게 됐어요. 이 중심을 딱 봤을 때는 주위가 요 점일 텐데 얘들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다 모르니까 평균 못 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 좀 멀리 잡는 겁니다. 멀리 잡서 이쯤 이쯤 이쪽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보면 너무 멀리 잡아 맞냐? 한번 보자. 대략은 맞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네 군데니까 100V, 0V, 0V, 0V니까 요즘 몇 볼트겠습니까? 4분의 위에 4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럼 이게 25V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 바로 주위에 있는 것처럼 모르니까 나 포기. 이게 아니라 조금 멀면 클릭을 하지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평균이니까 25V 처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이 한 점이 딱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늘어났죠. 뭐냐면, 이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또 과감하게 가정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중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뭐냐면 얘는 네 군데가 여기 대각선은 네 군데 세보면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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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V니까 여기는 4분의 25죠. 그죠? 그럼 여기도 요 중심도 4분의 25죠. 그죠? 그럼 여기는 보면 여기 100V, 여기 25V, 여기는 50이라 하겠죠? 100V와 여기 사이 에어 갭을 해놓으니까 에어 갭을 해서 100V와 0V 사이니까 50이라 생각하면 여기는 4분의 25 더하기 50 더하기 여기 100 더하기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또 4분의 여기에 요 점이 50, 요 점이 25, 그다음 요 점이 1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과감하게 중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는 게 그런 지그찾기 똑같이 딱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25V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내점이 또 생기지 않았어요? 가까운 점이 생겼죠. 왜냐하면 아까는 25V 할 때 좀 먼 점을 했잖아요, 그죠? 먼 점, 4개 해서 25V 했잖아요, 그죠? 이거 과정에서 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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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생겼잖아요. 요점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도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 25V 입장에서는 네 군데가 점이 딱 생겼으니까 저는 아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요 네 점의 평균이 과연 25V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많이가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 더하기 요 값 더하기 요 값 더하기 요 값에서 나누기 4에서 25에서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V 좀 달라졌어요. 뭐 24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것도 생겼으면 요 점을 다시 또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 네 점이 생겼으니까 중심도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중심,
요 중심, 요 중심, 요 중심, 그다음 요 중심 해서 보면 저가다 보면 요 중간중간에 점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죠? 하나를 딱 함으로써 나머지 사이를 반 계속 해가지고 하나의 그 엘러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엘러먼트로 요 전체를 화면을 그렸다가 원래 값을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 그리고 새로 그리고 하다 보면 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그린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러면 포인트를 이렇게 다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정해놓을 때 하나의 파이널 엘러먼트를 해서 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그리를 이걸 나누냐에 따라서 어떠한 전압이 주어졌을 때 원 전체에 원하는 위치에서의 전압을 재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라플라시안 부인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플라시안, 이 부인은 0이다. 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식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차지가 없는 경우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식에 따르면, 이제 위에서 해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식, 보면, 다이버전스의 입실론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E잖아요. 그죠? E니까 이것이 로 V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를 이제 봤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아송 이퀘이션을 부릅니다. 포아송 이퀘이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차지가 있을 때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차지가 없을 때 로 V가 0일 때,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한 다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경우, 그럼 이제 어떤 상수죠. 호모지니어스한 미디엄일 경우에 이 입실론을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라플라시안 0이는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차지 프리 영역, 차지가 없는 영역, 프리 리전에서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할 수,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장에서 3장까지 벡터 아이덴티티 할 때 라플라시안 V는 뭐 0이다. 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해보면 막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가물가물한데 계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평균이다. 라는 거고 임의의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경계에 포텐셜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차지가 없는 영역에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과제에서 어떤 환경에서, 전기장이나 포텐셜 그릴 수 있는 툴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리느냐. 반도체에서 이래 뭐 전기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차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컬러풀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했을 때 이런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라 했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플렉스 PD라고 있는데 이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버입니다. 그래서 플렉스 PD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 소자에서 어떤 소자 특성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콤소리,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본 포화성 이퀘이션 그리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소자에 들어있는 전류 전압 특성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E가 딱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다 시그마만 딱 곱하면 얘가 전류 밀도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필드는 포텐셜이 주어져 있으면 이 필드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전류 I가 되니까 소자에서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배웠고, 바운더리 컨디션 배웠고, 이제 그때 있을 때 우리가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필드를 구하고 이제 사이에 1필드 구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제가 좀 쉬었다가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는 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필드하고 이제 힘 같은 거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라플라시안 V는 0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H1, H2, H3분의 1에 제가 라운드 Q1에 라운드에 H1에 H2, H3에 라운드에 V에 라운드 Q1 더하기 라운드 Q2에 라운드에 H2분의 H3, H1 라운드 V에 라운드 Q2 더하기에 라운드에 라운드 Q3에 H3에 H1, H2에 라운드 V에 라운드 Q3 했는 게 0이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이걸 했으면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 혹은 원통 구면 좌표계에서 어떤 경계 조건 전압이 이루어졌을 때 미분 방정식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포텐셜에 대해 계산하는 거를 하고요. 여러분 꼭 그 궁금한 거는 혹시 앞에서 그 질문 그러면 온라인 채팅창 혹은 게시판을 좀 많이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든 동영상을 저장해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할수록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